금요일의 팩트 체크해 보시죠. 김수경 캐스터,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DB금융투자의 기계업종 리포트, 위기가 기회다, 투자 의견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을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기계업종 보겠습니다. 우선 건설 기계업종의 1분기 동향부터 알아볼까요? 네, 굴삭기 수출량 데이터 발표 나온 거를 확인을 해보면서 먼저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정리를 하면은 중국은 줄었고 미국은 늘었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월까지 굴삭기 상위 출국이 미국이었습니다. 56.400만 달러 기록하면서 1위를 나타냈고요. 벨기에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중국이 좀 많이 부진했는데요. 상위권이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00만 달러 수출 규모가 잡히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요. 러시아도 12.700만 달러 기록하게 되면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분기 전체적으로 상위 10개국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거를 보시면은 작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하지만 빼고 나머지 8개 국가의 굴삭기 수출은 증가세를 보인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는 체감이 되실 겁니다. 코로나 영향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봉쇄가 산발적으로 이어졌고 3월 지금 말부터는 지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굴삭기 판매가 제일 잘 나오는 달이 3월하고 4월 두 달에 집중이 돼 있는데 올해는 그게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국가들이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굴삭기 수요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료비가 올라가고 부품 공급 차질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둔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건설기계 섹터에서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의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비용 부담, 재료비든 원자재 등 이런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공급 차질 그리고 인건비, 네이버 하락도 사실 그 인건비 비용이 좀 맞습니다. 높았다고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효율화하는 작업들을 기업에서 앞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잘하면은 다행인 거고 그렇지 못하면 또 앞으로 실적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건설 기계 굴삭기 수출액이 일단 증가세 5%대로 1분기에 이어나갔지만 국가별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부진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방산과 플랜트 분야에 대한 전망도 함께 알아볼게요. 네, 방산 쪽은 글로벌 방위력 개선비가 아무래도 증가되는 지금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수출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방산 전반적인 업황 괜찮을 거라고 봤습니다. 방산 분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방위력을 지금 각국에서 다 강화하려는 그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 대해서는 심리도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은 재작년 말하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 전망했던 전 세계 국방 예산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 자료가 보다 높은 규모의 연도별 국방비 지출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을 또 감안하면은 여러 국가의 이런 자주 국방에 대한 노력은 올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 세계 국방 예산을 2020년부터 그러니까 내년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은 북미가 가장 비중이 높고요. 다음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서유럽 순으로 해서 지금 방위력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을 했는데 한 8.1% 증액했고요.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속되는 미사일 위협도 있고 전략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 분야에 미국이 자금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겠죠. 네, 중국도 계속해서 국방 예산을 좀 늘리고 있는 추세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흐름을 감안하면은 방산 수출 수주가
추가될 가능성이 국내에서도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방산업은 국내에서도 이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감시정찰과 요격 분야 등에서 지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방산 분야 투자가 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플랜트를 보실까요?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가가 높습니다. 레벨대가. 네, 고유가 기조 아래에서 개선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데이터 산업설비 수주 실적을 보면은 좋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지금 29억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보다는 부진한 수주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나머지 기간 동안의 전망은 좋게 봤습니다. 고유가가 당분간은 계속되면서 이 화공설비라던가 전기통신 쪽의 산업설비 발주 전망이 밝기 때문에 플랜트 쪽은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을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건설 기계는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의 업황은 좋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도 이렇게 각국에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한 예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업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안에서 또 우리 기업들 잘해야 될 것 같고요. 플랜트는 좀 둔화 기조였지만 고유가 때문에 또 업황이 개선되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업종들 가운데서 최선호주 어떤 종목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섹터에서의 각각 최선호주 제시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쪽에서는 원탑으로 두산바켓을 봤습니다. 네. 주력 시장이 아무래도 북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조한 성장이 이어지게 되면서 1분기 수익성 측면에서도 차별화가 돋보일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앞에서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기계 섹터 좋은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조금 빠졌고 그리고 수익성은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어닝 시즌은 부진할 거라고 좀 봐드렸는데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이제 공급 차질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두산바켓은 차별화되게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 섹터 내에서 좀 볼만한 종목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조정했습니다. 표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각 섹터 내에서 이번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들 눈에 띄는데 두산바켓이 거기에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PB 1.1배 적용했고 BPS는 48,000원대가 적용이 되면서 54,000원 정도로 목표 주가 이전보다 상향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건설기계 산업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수요는 괜찮거든요. 수요 강세 기조 아래서 원가 부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를 두고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판가 인상이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나오는지 그 타이밍을 확인하면서 다른 쪽도 조금 더 수익성 개선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방산 쪽에서는 LIG 넥선 봤습니다. 유도목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좀 높게 봤고 지금 수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넉넉하다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수출권의 매출 인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기 수출을 해외 쪽으로 LIG X1이 많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서 수주 있어서의 어떤 차별화 그리고 실적 개선 추세가 함께 나타나면서 괜찮을 것 같다. 네, 방산안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 종목이고요. 네, 95,000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도 목표 주가 올려봤는데요. 기체 부품 사업의 턴 어라운드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고 완제계 수출이 가시화되는 원년이 올해가 될 거라고 보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LIG 넥슨과 함께 지금 방산 쪽에서는 볼만한 종목으로 해서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습니다. 기계라던가 방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플랜트에서는 수주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는 한국화본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세는 둔화가 될 거라고 보지만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증대가 시차를 두고 해서 시차를 두면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조선주도 굉장히 업황 좋잖아요. 때문에 한국화본을 그 다음으로 조금 시차를 두고 볼만한 중기적인 실적 개선 종목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한국화본에 대해서 16,000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계업종 내의 종목 가운데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4가지 종목에 대해서 탑픽으로 각 섹터별로 꼽고 있습니다. 수주 산업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죠. 기계 산업입니다. 자, 최원재 전문가님 인사이트를 주시죠. 일단 잘 봐야 되는 변수가 진짜 많이 늘어난 느낌이에요. 네. 일단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목 많이 받았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좀 괜찮다고 보는 거는 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각국에서 국방비 예산도 더 늘릴 것이고, 무기 구매도 더 늘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건설기계 쪽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수혜를 받는 종목은 역시 두산마켓밖에 저는 솔직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인프라 법안이 이제 1조 2천억 달러가 통과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뭐 현대건설기계는 미국 북미 쪽의 비중이 두산마켓보다 좀 작거든요. 뭐 진성 TC도 좀 있기는 한데 역시 제일 수혜는 뭐 두산마켓이지 않느냐. 뭐 결론적으로는 뭐 좀 그렇고 일단 건설기계 쪽은 지난해 현대건설기계, 두산마켓 등이 지금 연간 최대 매출을 지금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이제 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에 따른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거에 의한 덕분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그동안에 우리의 이제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감소했는데요. 역시 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 시장이 중국을 좀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포지션이 조금 더 중국보다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인도는 지금 한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계 시장에서 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15% 정도로 지난해 이제 코로나가 인도에 굉장히 심해가지고 인프라 투자가 좀 부진했죠. 그러나 이제 올해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미뤄뒀던, 지연되었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섹터인데요. 우크라 사태로 인해서 주요국들의 방위력 강화 수요 확대가 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한국 업체들의 수주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위력 개선비 확대로 인해서 국방 사업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방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국방 예산 증액에 따른 역시 방산업체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리오프닝으로 민항기 수요 확대 및 그다음에 기체 부품, 엔진 부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황에 대해서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종목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탑픽 종목. 역시 건설기계는 두산마켓, 방산에서는 LIG 넥스원입니다. 두산마켓은 역시 미국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주요 시장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못했는데 그 이연된 수요가 올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가 인상과 역시 신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수출 정상화이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해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올해 더 큰 폭의 수주 잔고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기계 건설업종, 업종 자체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종목을 지금 얘기해 주셨던 종목, 그리고 증권사 종목 쭉 보면은 상승 추세나 최근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눈에 띄어요. 맞아요. 예,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두산마켓은 지금 올라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박스권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좀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근데 LIG 넥슨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안 빠지고 버티고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데 뭐 요번에 만약에 이게 지수하고 역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수가 만약 빠지면은 오히려 또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또 핵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면 또 다시 방산업 섹터는 한 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조선으로 갔거든요. 아, 예. 근데 한국카본 아까 잠깐 증권사에서 나왔잖아요. 한국카본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조선산업 관련주 주목하시나요? 조선주는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뭐 현대중공업 빼고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예. 한국하면 뭐 저번에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이 우리 오전 조선할 방송 때- 오전 방송에서 저희 방송 추천을 말고요? 해드렸고 기자재 쪽을 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조선주 조금 더 빠지면은 또 다시 한번 저가면서 기회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 자체는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팩트 체크한
이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종목 선별이 필요합니다.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북미 선진국 쪽은 좋고요. 중국, 러시아 부진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지난해까지 부진한 모습, 코로나 여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실적, 특히 판가 인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은 증권사도 최원주 전문가도 두산마켓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도 수주잔고 앞으로의 수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더 개선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주목을 했는데, 조선 관련해서 이 한국 카본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한국 카본,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두산바켓, LIG 넥스원 제시를 했고요. 최원재 전문가 두산바켓과 LIG 넥스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상승 추세 눈에 띄고 있는 기계 업종 살펴봤습니다.